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오늘은 좀 아찔한 소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사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한순간에입니다. 오늘도 독서노트와 함께 살펴볼게요.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인물과 상황에 대한 단서를 모두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고 책 읽은 후에 옮겨서 정리했어요. 이 책 한순간에는 벌어진 사고를 중심으로 인물 각자만의 관점과 또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인물 관계도를 그려서 정리하려고요. 그럼 먼저 이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친하게 지내던 두 가족과 딸들의 친구까지 모여서 스키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사슴을 피하려다가 그만 가드레일 너머로 추락해 버립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주인공 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운전 중이던 아빠 잭은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그곳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진다는 점이었죠.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둘째 딸 클로이의 남자친구 벤스는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납니다. 클로이도 부상으로 몸이 안 좋았지만 결국 남자친구를 따라 나서고요. 한편 뒤집힌 캠핑카 안에서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눈으로 창문을 막고 엄마 앤은 죽은 딸의 파카와 부츠를 벗겨서 핀의 친구인 모린에게 줍니다. 근데 그 모습에 캐런이 당황해요. 자매나 다름없이 친했던 앤이 그 부츠를 자신의 딸 네털리가 아닌 모린에게 줬기 때문이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캠핑카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두 그룹으로 나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겨버렸어요. 이후에 기다리다 지친 앤까지 구조대를 찾아 나서고 캠핑카의 기류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인물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뀐 각 인물들을 조명합니다. 사고 당시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떤 기질을 발휘하는지, 또 반대로 생존을 위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묘사해요. 하지만 그 이기적인 행동에 화살을 돌리지 않아요. 각자만의 입장에서 선택한 행동이었고 우리는 그저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만 보고 선택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줄거리에서 언급했던 앤의 행동 때문에 캐런이 당황한 부분을 보면요. 캐런은 당연히 내 친구 앤이 자신의 딸에게 그 부츠를 줄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자신과 오래 봐왔던 사이고 가족끼리도 친했으니까요. 근데 앤은 그 부츠를 모린에게 줬어요. 그에 대한 앤의 구체적인 생각은 언급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모린이 자신의 딸을 따라왔는데 이런 사고를 당한 데다가 네털리와는 다르게 지금 부모도 없고 핀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더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모린이 멋을 부린다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캐런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을 느낀 이유도, 앤의 입장에서 보면 친분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이유도 모두 납득이 가요.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한 이 둘의 우정은 그 부츠 하나로 깨져버리고 말죠.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사고를 당한 11명의 완전히 다른 관점을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의 선택을 두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기도 해요. 이쪽 사람에게는 희생적인 선택이었지만 저쪽 사람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펜으로 색을 구분해서 사고 전과 당시, 이후 또 각자의 입장을 다르게 표시했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오해했었는지, 그 오해의 원인은 뭔지 파악하기에 좋았고 또 사고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전체를 보고 있는 독자가 아닌 한 인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물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에서 나쁘다고 생각했고 좀 왜 저러지 하고 이해가 안 됐던 인물들에 대한 오해도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전체를 파악한 채 각 인물에 이입해서 그 관점으로만 이해해보는 재미가 있었고, 또 이게 인생 사는데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각 인물의 관점을 조명하는 데에는 서술 방식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핀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작했지만 핀이 죽고 나서는 영혼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찰자 시점으로 옮겨가거든요. 이때 핀은 선택한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그저 목격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핀은 그것을 보면서 솔직하게 관찰하고 서술합니다. 만약에 인물들이 각자의 시점에서 서술했다면 그 인물들을 이해하기까지 좀 시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핀도 이 사건의 관련자로서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런저런 감정을 비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걸 따라서 저도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입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고 이후에 사람들이 아픈 기억을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그려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또 친구를 잃고 동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로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절망하기도 했어요. 또 그때 했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잊어보려고 막 바쁘게 살아도 결국 틈을 타고 과거라는 큰 물살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고 그 사고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건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그리고 각자 인물들이 서로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다시 일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독자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함께 본 한순간에는 실제로 나에게도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소재이고 디테일한 묘사 덕분에 꽤 많이 감정이입하면서 읽었어요. 또 스토리 자체나 진행 방식도 재미있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상황과 인물, 그리고 문장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부분 나라면 어땠을까 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 뒷부분에 토론 질문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러면 이 책의 추천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하나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각자 숨은 방 덕분에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런데 이 소설은 한순간에 벌어진 극한의 현장에서 각 인물의 숨은 방을 모두 열어버린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